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종합편성 채널은 3년 전에 이명박 정부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켜서 탄생한 방송입니다. 당시 정부는 종편으로 일자리가 2만 개 창출되고 콘텐츠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의무 재전송, 황금 채널, 미디어 랩 적용 유예 등의 특혜를 종편에게 주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접근하기 좋게 그리고 운영하기 좋게 혜택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산업 컨텐츠 다양화, 이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편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는 미미한 반면에 종편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피해는 갈수록 명백해졌습니다. 정권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편파 보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따위의 허위 왜곡 방송,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말과 장면들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저질 방송에 이르기까지 종합편성 채널은 언론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왔습니다. 이런 종편이 말이죠,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언론학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들은 다음 이어집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 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민주당은 이 방위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등 110여 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종편 채널에도 노사동세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앞선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110여 개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종편을 의식해 약속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 결국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종편 봐주기 내지는 눈치 보기용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깨서 법안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엉뚱하게 야당으로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종편 국민감시단은 서울 광화문 채널A 사옥 앞에서 종편 자승인 면죄부 졸속심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시단은 방송이라는 탈을 쓰고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사회 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종편 사업자들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감시단은 그럼에도 종편이 오늘 오전 사실상 재승인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종편에 맞서 시민사회와 함께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편파 막말 보도로 지탄을 받아온 종합편성 채널 3개사가 재승인 심사를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TV조선, 채널A, JTBC 같은 종편 3개사와 보도 채널 뉴스Y에 대해서 재승인 심사를 한 결과를 보면 모든 사업자가 재승인 통과 기준점, 그러니까 커트라인 이상을 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사업자들이 재승인 심사 때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조건을 달 수 있다며 의결을 이틀 미뤘지만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결과가 바뀌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반칙 종편에다가 정치적 심사를 통해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 언론학자인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 이 종편에 대한 그동안의 여론이나 제재 조치에 비춰봤을 때 종편 3사 모두 재승인 심사를 사실상 통과했다는 점, 이거는 불공정 심사로 아니 볼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 일전에 우리 최 교수님께서 토론회에서도 느슨한 심사 기준, 이거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심사 기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전에 2013년도에 2012년 방송 평가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7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해서 그 중에 350점을 1000점에 이미 포함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350점 중에 거의 대부분의 방송 사들이, 종편사들이 270점 이상을 다 받았거든요. 거의 약 한 70%, 80%의 점수를 받았는데, 예. 그게 결국 이제 35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어드밴티지를 갖고 심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나머지 650점에 대한 평가를 한 겁니다. 예. 그 중에서도 650점 중에서도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재를 받았던 점수, 예. 그거는 이미 점수화되어 있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재정적 부분도 사실은 회계사들이 모여서 일정 부분 점수를 내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실제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은 예. 약 한 600점에서 650점 사이 그 정도의 점수를 심사를 했었는데, 예. 이 심사 기준 자체가 예.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정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평가.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구체적으로 몇 점을 줘라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방송의 공정성 하면 예. 70점이다 하면 그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심사위원이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예. 정량평가는 거의 10%도 안 되고, 대부분의 심사 항목들이 정성평가, 즉 심사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를 받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심사위원 구성이 중요했었는데, 네. 그 심사위원 구성이 너무 편파적이고 예.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15명 가운데 3명 빼놓고 모두 친박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예전의 심사에서는 아예 예. 야당 측이나 진보 성향의 심사위원들을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방통위원들 중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받아낸 숫자가 3명입니다. 15명의 심사위원 중에 3명이 예. 야당 방통위원들이 추천한 인원이죠. 그런데 방통위원회 구성을 보면 3대2거든요. 예. 여당 추천위원이 3명이고 야당 추천위원이 2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예. 이제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예. 그래도 비슷하게 가자. 그래서 3대2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비율도 안 맞춘 거죠.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정부 쪽에 좀 더 가까운 분들을 더 많이 영입을 하면서 예. 결국은 결과는 뻔한 그런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원장이 또 보니까 고려대 교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고려대가 이제 특정 종편사와 연관이 있잖아요. 그 채널A, 동아일보하고 연관돼 있죠. 네, 동아일보와 연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이 선임된 것이 사실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이거 뭘 보여주는 거냐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심사위원회 심사 내용이 공정성을 인정받고 사회적인 어떤 그 동의를 얻어내려면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심사위원장 선임부터 심사위원 선임까지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심사위원이 구성돼서 결국 해보나 마나한 심사를 하게 돼서 종편의 막말이나 편파 방송에 면죄부만 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심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15명 가운데 이른바 친박이 아닌 심사위원 3분 그분들은 뭐 들러리를 쓴 거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왜냐하면 점수가 이게 전체 점수 중에 최상, 최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물론 심사위원장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분 중에 2분의 점수는 점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최상 점수와 최하 점수를 주신 분은 나머지 12분의 점수가 평균을 내기 때문에 전체 12분 중에 2분이 결국 왜냐하면 한 분은 뭐 최하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외가 됐을 것이고 14분 중에 2분의 점수만 12분 중에 2분의 점수만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적으로 너무 이게 차이가 나니까 그걸 점수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심사의 그 첫 단추부터 이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그런 수순이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말이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동안 종편이 편파, 막말 보도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상당히 많은 제재를 받아왔거든요.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는다 하면 제어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사실은 그게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온갖 막말, 편파 보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질타를 받아온 종편인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런 그 심사, 그건 뭐하러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심사 평가에 그런 방금 말씀하신 막말 편파보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비난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종편이. 이게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되고 심사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수가 돼야 되는데 점수 구성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주의나 경고나 이런 점수를 받으면 마이너스 1점, 2점, 제일 높은 점수가 4점이거든요. 마이너스. 그런 점수들을 아무리 모은들 650점 중에 그 점수가 갖는 범위는 엄청나게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이 점수는 다른 항목과 비슷한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는 곱하기 10을 하든 아니면 점수를 좀 더 다른 형태로 변형을 시켜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뭐 제재를 당해도 그 점수가 당락이나 심사에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안 되게 심사표가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재,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것은 방송 공정성이라고 하는 한 항목에서 점수를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 자체가 230점인가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점수에서 뭐 제재를 당했던 점수가 예를 들면 20점이라 하더라도 그 미약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또 한 가지 점수를 뺀 부분이 맨 마지막 항목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시정 명령을 받거나 방통위로부터 무슨 법적 그 제재를 당할 경우에 또 점수를 빼는데 이 점수도 지극히 적은 점수가 배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제가 주장하고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전체 점수에서 총점에서 일정 부분 점수를 감하는 방법으로 감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종편이 막말도 없애고 편파보도도 없애고 또 심의를 받을 만한 그런 방송을 만들지 않을 텐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우습게 보는 거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재 같은 거를. 그 막말이나 편파 보도를 해도 이게 회사의 앞날에 별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뭐 도리어 권장을 한 거네요. 그렇죠. 뭐 앞으로 더 열심히 해라.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더 열심히 정권에 충성하고 또 더 열심히 선정적 그리고 막말 하라. 시청률 오를 수 있으니 또 보수 성향의 그 시청자층을 더 확보할 수 있으니 마음껏 방송하라. 뭐 면죄부를 달아준 정도가 아니라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심사가 이루어진 거죠. 자, 이번에 또 심사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종합편성 채널인데 이 보도가 너무 많아요. 이 TV조선 그렇죠. 채널A 같은 경우 말이죠.
예. 이 종편들이 보도 편성 비율을 크게 올린 점, 이것도 역시 사실은 심사에서 아주 크게 반영돼야 마땅한데. 그렇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전혀 문제 제기가 안 됐었던 건가요? 이 기준도 사실은 문제가 됐었고요. 예. 근데 이 기준이 사실 방송 공정성과 두 번째 항목의 방송 제작 편성에 대한 항목이었는데, 예. 이 배점도 다른 심사 항목에 비해서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평가할 때 예. 실적과 계획을 나눠서 평가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실적과 계획을 나눠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적은 엄청나게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계획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잘하겠다고 해서 이게 퍼센테이지를 줄여서 보고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 계획을 세울 때는. 예. 왜냐하면 재정의 심사 계획서를 내면서 계획을 내는데 지금처럼 하겠다 이렇게 내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계획의 점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예. 그러니까 예전에 실행한 실적에 대한 평가의 부분보다 예. 계획에 대한 평가의 점수가 더 많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계획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점수를 줄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부작용으로 점수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실적을 보면 계획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계획도 네, 사실은 실적에 네. 기반해서 평가해야 되는 건데, 계획 그렇죠. 따로, 실적 네. 따로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게 구조를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엉망으로 하지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래서 네. 점수 받은 그것만 꼴이 보고 됐다는 평가를 하는 거군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약속한 편성 비율 지키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재승인 심사였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군요. 네, 그렇죠. 계획을 보고 평가를 했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교수님, 종편은 지난 3년 동안에 정말 많은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종편이 누린 부당한 특혜,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크게는 의무재선성이에요. 의무재선성. 네, 의무재선성을 지금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의무재선성 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예. 의무재선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채널이 국민 모두의 보편 타당한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익적 채널에 한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채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에도 없는 거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이 출범하자마자 사업자들, SO라고 하죠. 방송 망 사업자들에게 행정지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종편을 다 내보내도록 만들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국 구석구석에서 종편을 다 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공익적 목적의 채널에게 의무전송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말 편파보도로 얼룩진 종편을 의무전송케 했다? 도대체 이들이 무슨 공익을 구해냈다는 겁니까? 그렇죠.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 일에 방통위가 나섰다는 게 또 문제고요. 이게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SO라고 하는 방송망 사업자들이 필요하면 자기가 채널에 집어넣고 아니면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방통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걸 강제적으로 다 집어넣도록 만들어놓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든 종편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광고, 미디어 랩 안 했었잖아요. 최근에 14.1랩을 허용해 줬습니다. 미디어 랩을 거치지 않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약탈적 광고 행위가 일어났거든요. 소위 두 가지 형태의 광고인데 홍보성 광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홍보성 광고는 광고를 하지 않고 돈만 받는 겁니다. 기업으로부터. 두 번째 대포 광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대포 광고는 기업의 약속을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지 않고 일단 광고 내보내고 기업에 가서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런 약탈적 광고 행위가 미디어 랩을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부색을 맞추다 보니까 14.1랩을 또 내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송사가 자체 미디어 랩을 갖게 한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게 약탈적 광고 행위가 없어지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양지에서는 미디어 랩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가서 음지에서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공익적 미디어 랩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게 했다면 관리가 철저히 되겠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미디어 랩을 운영하도록 해주게 되면 결국은 그 미디어 랩이 예전의 이중 영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지금 종편에서는 낮은 시청률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좀 그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은 네. 이 신문 쪽에서는 뭐 나름 1등, 3등 신문 자처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우리 광고 안 주면 신문을 통해 조지는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기업들 협박해가지고 그렇죠. 광고 뜯어내는 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네, 예.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방송발전기금도 안 내고 있거든요. 안 내고 있어요? 방송발전기, 그거 모든 방송사들이 내는 겁니다, 그거. 예. 유예를 시켜줬어요, 유예를. 예. 방통위에서. 예. 그게 OBS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예. OBS는 지금 경영이 어려워서 자기 자본이 잠식이 돼가지고 예. 1,400억의 출자금이 있었는데 지금 100억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려워요. 근데도 내거든요. 예. 종편은 지금 현재 광고가 계속 물론 적자 중이지만 광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청률도 일정 부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OBS보다 훨씬 형편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내고 있습니다. 네. 더 황당한 것은 예. 그 방송 발전 기금을 모아서 네. 그 프로그램 제작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방송 발전 기금을 받았잖아요, 방송사별로. 예. 그래서 방송사들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면 그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방통위에 있는데 예. 한 푼도 안 낸 종편이 거기서 돈을 받아서 방송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아, 이거 날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한 푼도 내지 않고 딴 사람이 낸 것 같다가 예. 쓰면서 돈을 안 내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일이 방통위가 버젓이 그걸 허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 예. 이게 종편이 제대로 된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대놓고 봐주기를 해왔다. 뭐 네. 이렇게 단정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고요. 채널A 지분 구조 변경 문제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허가 받았을 때 신고했던 그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문제를 삼지 않는 거고요, 지금. 그렇죠. 방통위가 문제를 삼지 않은 거고. 근데 최민희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벌점은 받았어요. 제재를 받긴 받았는데 예. 이거를 뭐 사실은 승인 조건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승인 받을 당시에 지분 구조가 승인의 조건이었는데 예. 그게 허가받고 승인장 받기까지 그 중간에 바꾼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승인이 취소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승인 받을 당시에 조건을 바꾼 거잖아요, 자기들이. 허가도 없이. 예.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승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승인 받을 당시에 기준과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본인들이. 예. 그러면 승인이 안 되는, 만약에 바뀐 상태로 승인을 신청했다면 안 될 수 있었는데 승인이 된 거니까. 예. 원천 무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방통위는 그런 형식으로 안 하고 벌점만 줬어요. 제재 조치만 다했죠. 그 부분에서. 워낙 최민희 의원실에서 막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걸 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예. 벌점만 받고 예. 위야무야 또 넘어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점 무슨 타격도 입지 않는 벌점은 무슨 뭐 의미가 있는 벌점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 경각심도 느끼지 않을 것이고, 하여간 반성도 안 할 것이고요. 그런 예. 의미에서 본다면. 자, 교수님, 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예. 이 앞으로 이 방송 시장의 비정상화가 확연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안을 좀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뭐 가장 좋은 것은 예. 지금처럼 이 종편의 폐해라고 하는 것은 예. 우리 사회 전체 사회 보수화를 이끌고 있거든요. 예. 보수 경향을 만들어내고 있고 방송의 평균을 하향화시키는 그러니까 수준이나 예. 방송의 품위를 하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예. 이런 방송이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 네. 앞으로 우리나라 방송 시장이 혼탁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노골적으로 친정부적인 방송이 버젓이 국가기관의 보호와 국가기관의 비호 아래 가니까 예. 이거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예. 문제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퇴출이 안 되니 예.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든 국민적인 어떤 운동을 일으키든 이런 방법을 통해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종편 지난번에 예전에 KBS 시청료라고 그랬죠. 그때는 수신료가 아니고 시청료 거부 운동을 했던 것처럼 네. 종편 안 보기 운동이나 종편에 광고하는 회사들에서 일정 부분 불매 운동을 하거나 뭐 그건 또 법적 제재를 하려고 달려들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용 가능한 활용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종편이 고사를 당하든 예. 아니면 스스로 방송을 접을 수 있을
그런 어떤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종편 시청 거부, 광고 주지 않기 운동, 그 이전에 출연 안 하기부터 전개해야 마땅할 텐데 민주당 의원들 속절없이 종편 출연하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들, 민주당 의원들 항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승희 의원이 전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종편 채널 재승인 강행하려고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을 했는데 그 경과보고를 잠시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승인 결정이라고 하는 중체대한 문제를 아무런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심사위원들이 그냥 심사위원들, 정부 여당 측의 위원들의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은 명백한, 우리는 이거는 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원회 정부 여당 측 위원이신 홍성규 위원과 김대희 위원은 한편으로는 좀 곤혹스러워한 점도 있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심사 과정이라든지 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 적법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변명을 좀 한 분위기였고요. 종편의 재승인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편향적 심사를 하고도 굉장히 뻔뻔스럽게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의 여당 측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처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종편 채널에 대해서 승인할 수 있는, 국가가 승인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승인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굉장히 부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몫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편들은 사업계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보도 편성을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아예 종편이 아니라 편파 보도 채널을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셈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편성을 통해서 시청자를 위하겠다는 종편 출범의 본래 취지를 깔아뭉개는 행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현실에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방송이 망가진 시대, 미디어 협동조합의 할 일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네, 저는 6시 반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